네, 2부의 첫 코너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2부에서도 박성희 연구원님과 김도영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먼슬리 종목 배틀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의 요령은 위클리와 같습니다. 다만 위클리가 한 주 뒤에 수익률을 기록해서 겨룬다면은 먼슬리는 한 달 뒤에 수익률을 저희가 겨루는 배틀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로 매수가 되면서 또 10월 15일 다음 달 금요일 종가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10월 18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수익률을 발표할 텐데요. 한 달 동안의 중기적인 배틀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고 이 전문가들의 매수가와 손절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은 기업은행을 들고 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SK 브로드밴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성희 연구원님의 기업은행 현재 14,300원, 이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300원이고요. SK 브로드밴드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37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370원, 이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슬리 종목 배틀은 몇 퍼센트 정도로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신지 연구원님의 목표가와 매수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예.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PBR이 지금 0.97 정도 나오는데요. PBR이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인데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업은행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2분기에 PF 관련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았는데 그 쌓은 은행들의 기준이 대부분 좀 모호하기 때문에 뭐 KB나 신한지주 같이 많이 쌓은 곳이나 기업은행이나 부산은행 같이 적게 쌓은 곳 대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신한은행 CEO 관련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은행들 대부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9월에 예상을 했었던 금리 인상 자체도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업은행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0월달 예측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금리는 인상한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자면 9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하는 걸 좀 찾아보면 금리 인상 쪽에 약간은 무게를 더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행 주가가 상당히 싸다는 데 있습니다. PF 관련 충당금을 아주 적게 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가의 흐름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PF 관련 충당금을 쌓는 기준이 10월 중에 마련이 될 텐데요.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서 시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은행 주가는 좀 상승해야 한다는 측에 제가 무게를 좀 싣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차트 상단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주산중공업이나 SK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발 악재에 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 달 동안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리스크나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자면 현재 박스권 14,000원 부근 하단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혹은 지금 현재가의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크게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도 상당한 룸이 있기 때문에 16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먼슬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대감 또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된 기업은행을 먼슬리 종목 배틀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도영 팀장님의 먼슬리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를 갖고 오셨는데요. 네. 네, 김도영 팀장님 SK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K 네. 케미컬에 이어서 SK 브로드밴드. 네, 오늘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SK에서 네. 뭔가 전화 통화를 하나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틀 정도로 봤고요. 제가 지금 이제 먼슬리를 가지고 왔던 SK 브로드밴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매수 의견이 좀 많은 다수의 의견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2008년도에서 9년도에 IPTV 누적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따른 직접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의 분석 보고서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증권사 분석 보고서 놀랍다라는 표현을 써더라고요. 저 역시도 좀 놀랐습니다. 그걸 열어서 보니까요. 내용의 핵심은 마케팅 비용의 비용 절감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T와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우리가 한번 생각대로 T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 T라는 마케팅과 브로닌밴드의 B라는 마케팅의 결합을 해서 지금 현재 결합 상품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을 가시화시키고 있는 측면이고요. SKT를 통해서 재판매를 활용함으로써 1,000억 규모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사업 부분 역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대비 15% 연평균의 이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 마진 역시 기업 부분에서 30%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비 투자를 통해서 투자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과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서 일회성 비용이지만 3분기에 실제로 영업이익에 득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이제 앞에서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넘어가시겠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상승으로 단기로 올라왔을 시점에, 이 시점에서 이날 7월 14일 날 합병을 하지 않겠다, SKT와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 부분에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소식과 함께 기관의 매도 일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이탈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5,3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거의 공방을 나오면서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좀 찾아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이 좀 양호하게 계속 모아가고 있는 측면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차트에서 보시면 네. 주봉상에서 의미 있는 60주봉상, 의미 있는 이 60주봉상이라는 것은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일봉에서 5,380원, 5,300원에서 5,380원 부근의 분할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650원과 손절가 5,200원으로 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 호재냐, 어떤 호재가 더 강하게 작용할지 한 달 뒤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성희 연구원님께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자, 예. 김도영 팀장님의 관심 종목 SK 브로드밴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SK 네. 브로드밴드 상당히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반 경직성이 아주 뛰어난 종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T와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데, 실제 SK 브로드밴드의 펀더멘탈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과도하게 내려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슬리 종목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고, 제가 일부에 말씀을 드렸던 골든크로스가 거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기업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도영 팀장님께 박성희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기업은행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업은행 아무래도 지금 연구원님께서 네. 조금 이렇게 저자세로 낮추셨는데 네. 한 달 정도에 대한 수급 부분까지 어떻게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다면, 저희가 만약 주식의 신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항상 네.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기업은행 부분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차트가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형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봉상에서 좀 쳐다봤는데 다행히도 60선을 이제 SK 브로딩과 같이 지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 부분은 양호할 수 있지만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은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 수급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SK 브로딩 같은 경우는 계속 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돌파를 우상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이길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먼슬리 종목 배틀은 4주 뒤인 10월 18일 이날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달력에 잘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종목을 함께 매수하고자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면은 이 매수가하고 손절가, 목표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희 연구원님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밀기계하고 지역난방공사인데요. 한국정밀기계는 91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균가 4만 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20% 갖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보유 전망과 또 배당금 유무 진단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는요. 15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1,2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있는데 기업 내용과 함께 또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정밀기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비슷하신 걸로 봐서는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재 27,700원까지 올라온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뭐 공작 기계 부분에 계속해서 호재,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두산 중공업 등 이런 기계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계속해서 주가 흐름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밀 기계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정밀 기계는 32,000원에서 45,000원 사이를 뚫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차트가 처음 상장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수급 주체들이 싸우면서 쌓아온 무해물들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좀 차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매수하셨던 4만 원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한국정밀기계는 상장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호들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애매를 한 게 한국정밀기계 실적 자체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대표 주자들인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밀기계의 실적이 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면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유보율 자체를 지금 배당을 물어보셨는데 유보율 자체가 3,000%가 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재고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가 좀 들기 때문에 목표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차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잘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영 팀장님께 이어서 지역난방공사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하신 이유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난방 관련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을 텐데요. 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겨울이 되면 실적이 더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난방공사의 펀더멘탈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절적인 뭐 주기적인 영향을 좀 고려를 한다고 보면은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 자체를 매수하거나 혹은 장기간 보유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일단은 뭐 국가 지자체 단체에서 8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좋지가 않고 뭐 기업이나 펀드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자체가 80%나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를 펀드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보유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도 않고요. 수익을 내려면 아무래도 외인이나 개인들이 같이 따라붙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기존 목표 주가로 볼 수 있는 7만 원 정도가 온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일단 7만 원에 도달하면은 바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팀장님께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한통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2362님께서 LG화학을 34만 7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30%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종목 진단과 함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찾아봐야 될 게 대한통운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급하게 좀 찾아보니까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물류기업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처음에 대한통운을 인수했을 당시만 해도 덩치 큰 애를 어떻게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인수 합병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우건설 인수와 함께 이제 아무래도 맛있을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냠냠 먹었는데 그냥 막
뱉어내게 됐죠. 그 부분이 최근에 금호아시아나 그룹 자체의 금호그룹 사태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금호 렌트카 부분은 매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 대한통운의 이제 재무 안전성이 이제 안정적으로 꾀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위기 때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든든한 버팀목, 방패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점 사항을 본다면 하반기에는 해운 경기 자체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업황의 호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2011년도 각사의 CEO들 모두가 다 2011년은 점쳐질 수가 없다라는 측면의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항만 인프라 구축이라는 신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신성장 동력에 죄송합니다. 네. 공격적 투자로 네. 지금 이제 경인 아라뱃길 부두 운영사 선정이 좀 되었고요. 택배 터미널 우리나라 최대 규모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택배 터미널 완공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네. 그로 인한 향후 실적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그 변화가 좀 발생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전환되는 점이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매수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에도 보시면 단기 급등 이후에 연일 내려오고 있다가 저점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지고 있는 부분에 다시 돌파를 했지만 네. 여전히 흘러내리는 형국이었고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 즉 심리선이죠. 단기 심리선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있지만 보셔야 되기는 충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57,5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네. 20선의 각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신다면 7월 달에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보실 거는 LG화학인데요. 오늘 좀 제가 말이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LG화학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죠. 올해에서 가장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갔었고 집중이 됐던 것이 바로 LG화학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시장 주도주 입장에서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문사 7공주라는 6월, 7월에 얘기가 나돌면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7공주의 대장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연일 고가 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일봉에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좀 꺾이는 형국입니다. 20선이 무너졌고 5선이 무너졌고 그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그룹의 종합화학회사이지만 2차 전지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 그리고 실적으로의 고고싱 부분에서 이제 연일 상승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기관은 눈을 뜨면 계속 팔기 바빴습니다. 매도하기 바빴고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 선도주체로 좀 들어오면서 수급상에는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연일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고가 갱신을 하고 있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올라가는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선의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하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낙폭을 좀 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수급상의 일봉상에서는 조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20선의 여력이 좀 있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34만 7천원, 비중 30% 정도는 네. 적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눌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다시 내가 지금 잡지 못하면 내가 또 아쉬움과 조금 스트레스를 받겠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1만 1,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31만 1,000원이 무너지는 그 순간 LG화학은 아무래도 수급이 꼬이면서 지하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를 보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36만 1,000원까지 보시면서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통운은요, 현재가 59,500원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단기 고점까지는 한번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요, 손절가가 11만 1,000원 잘 지켜주시고 또 전 고점이었던 36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연구원님께 다음 종목 상담 부탁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아바코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9일 7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3만 원에 매수하셨고 50%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장기적인 전망과 또 배당금, 이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코는 27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12,000원에 5% 갖고 있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예전이 말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중공업주는 2007년, 2008년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중공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자면 중공업주를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선가입니다. 수주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를 얼마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예전 2007년이나 2008년에 선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70% 정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한 상황보다도 선가의 동향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될 텐데 선가 자체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게 파악을 해야 하는 자료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동일철강이나 이런 업체들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조선업체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에 납품을 하고 있다. 예전 가격에 얼마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삼성중공업이 현재 70% 상황으로 성과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전에 5만원대 부근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35,000원까지 가는 게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세에 가장 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 조선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때 3만원 자체가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를 아주 크게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57,000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가 자체는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은 내년에 80%, 후년에 90% 상황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적인 조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다른 조선 업체들이 약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장 자체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예전 고점이었던 4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체 자체들은 지금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설비 투자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내부적으로 힘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당 자체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상승하는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시는 편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아바코죠? 예. 네. 아바코 자체를 얘기를 드리면 아바코는 몇 월 되지 않아서 한 7월, 8월 정도에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런 이유를 좀 따져보자고 한다면 네. IPS나 LIG, ADP 같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아바코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AMOLED나 LCD나 LED에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 아바코는 계속해서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바코 자체의 펀더멘탈은 현재까지도 쌉니다. 아바코가 내년 수주 목표액만 2,400억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바코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코가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만원대를 지지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차트 상황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차트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 정도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까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고 하시면 이때쯤에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얘기를 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상황을 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있는데요. 더 좋지 않아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두 가지 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베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4,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업황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의견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아바코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께 문자가 왔는데요. 삼성 P&A와 신성홀딩스입니다. 삼성 P&A는 상한가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재 35,500원에 35% 갖고 계시고요. 3개월째 보유 중인데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0062님께서 신성홀딩스 5,950원에 20% 갖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가하고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팀장님. 네. 한번 삼성 P&I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P&A요? 네. P&A요? 네. 네. 저도 조금 처음 봤던 종목인데요. 지금 네. 잠깐 찾아보니까 포스코 계열사로 되어 있네요. 현재 최근에 들어오면 포스코 계열사 자체가 동반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상한가님 닉네임처럼 네, 많이 올랐네요. 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좀 제가 정말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축하를 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5,500원의 매수 타임 자체, 매수가 자체도 정말로 적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었고요. 네. 그 부분을 이따가 차트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포스코 자체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갖고 있고요. 코일에 대한 포장 사업 및 철강 원료 사업에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다시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열사 지원을 통해서 그룹주의 동반 강세, 또 자신도 같이 테마 편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잊을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 P&A는 네. LED 사업에서의 사파이어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 3위 기업입니다. 이 부분들을 코일 포장 사업 부분에 대한 핵심으로만 보고 있는데 포스코 부분에 계열사로 편입만 됐을 뿐이지 실제로 LED 부품 부분에서 이제 사파이어 쪽에 인근 세계 3위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포스코의 안정적인 매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실적을 가지고 또다시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뉴스를 좀 보니까요. LED 부분에서 원천 소재인 초고순도 알루미나 개발을 완성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 대체 효과까지 지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적절하게 눌림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매수 진입이 되면서 급등을 하면서 연일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상승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20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다면 1년 뒤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 정도 보유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이상 부분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홀딩스를 좀 보시겠는데요. 신성홀딩스를 보시면 아무래도 신성 3인방의 대빵이죠. 대빵이고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전지 사업을 주력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태양광 사업의 확대 기대감과 함께 그에 따른 실적 발표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급등이 오래 가지를 못했죠. 오래 가지 못한 측면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의미 있는 저항선들을 다 이탈을 하면 지지했어야 되는 분들이 저항선으로 지금 바라봐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의 단기 하락 부분 그리고 하락 각도와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반등 시도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50원에 매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그 매수가보다 좀 낮지만 5,790원 안착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5,790원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재차 흘러내리게 될 경우에는 손절가 5,430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안착을 하고 올라간다면 목표가 6,600원까지만 강력히 홀딩을 하시되 분할로 매도를 해서 반드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측면을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한가님의 삼성 P&L는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성홀딩스 이 5,790원 이 라인을 잘 지켜보시면서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또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6,600원까지 매수 전략을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6만 7천 원을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신 57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는데 단기 및 중기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2만 2천 원에 20% 갖고 있는 4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두 종목은 박성희 연구원님께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을 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보시면 7만 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 현대건설 자체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최근에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4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만 원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요. M&A 모멘텀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자면 해외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주택 건설 부분 자체가 사업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현대상선 어느 쪽이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M&A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M&A 이슈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증폭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자면 지금 20일 이평선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에서 보자면 목표 주가는 한 9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을 매수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M&A 이슈 자체가 지금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가져가든 현대건설 측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룹이 가져갈 때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하시고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일단 7만 원대가 회복이 된 이후에는 조금 매도를 하신 이후에 보유하시면서 방향성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원랜드 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최근에 뭐 뉴스 기사를 좀 보시면은 정선에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어떤 여가적 측면에서 카지노 산업 자체가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도 사업 측면에서도 강원랜드 자체를 매수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상이 없고 5일선 자체를 깨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전 고점이었던 2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취하셔도 이런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부 문자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원한 종목 상담해주신 동보증권의 박성희 연구원님 그리고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진 3부에서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신 종목들 1대1 맞춤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아주 신선한 종목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